미용실 분야의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비싸면 3000만 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는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제로입니다.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제가 네이버 안에서 일단 여러분이 온라인 구매에 관련된 동선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도 영역, 다시 말해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영역을 굉장히 잘 세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영역은 여러분의 상호를 검색했을 때 가장 최상단에 뜨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SNS처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 플레이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미용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는 프랑크 프로보 양재점의 김창립 원장님한테 머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커트를 가장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아주 긴 머리였을 때 그분을 처음 만나게 돼요. 김창립 원장을 만나는 순간 커트로 아주 과감하게 저희 스타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커트 스타일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그 업체에 갔을 때 스마트 플레이스나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홍보된 게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실력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전문가다라는 느낌 때문에 제 헤어스타일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한 5년 정도 제 머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성과들을 항상 내고 계세요. 근데 미용실은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얼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얼굴의 50%를 좌우하는 게 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라면 또는 남성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본인의 이미지에 있어서 이 미용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플레이스에 미용실을 개업했어요. 또는 우리 미용실에서는 이런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인포메이션, 그런 안내를 많이 줄수록 어때요? 많은 고객몰이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미용실 관련된 부분을 검색하게 되면 요즘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미용실의 위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용실 검색을 했을 때 사진이 나오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신규 창업하는 미용실들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등록하냐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치고 들어가서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대표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업종, 이용 시간 등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용실이 언제 여는지는 미용실마다 달라요. 미용실별로 11시에 열 수도 있고 10시에 열 수도 있고 수요일날 휴무일 수도 있고 일요일날 휴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에 대표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업종, 이용 시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가면 메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카페라면 메뉴 영역 부분에 대표적으로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하는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푸치노, 카페라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커트, 단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 헤어 하는 종류에 따라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 사진을 2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2개가 노출이 되는데 플레이스를 쳤을 때 그 사진이 나오진 않아요. 검색하고 그 상호를 누르고 들어가야지만 누르고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하는 건데, 재밌는 게 미용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이건 좀 다릅니다. 미용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를 검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촌 미용실을 치게 되면 서촌에 있는 거리 순으로 또는 연관 관련 순으로 미용실이 쫙 뜰 때 내가 커트, 단발, 염색, 펌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다 넣어 놓으신 분들은요, 그 상호 위에 사진이 같이 떠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업종별로 다른 거지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결단코 아니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특이한 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미용 업종은요, 헤어 디자이너 별로도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장님 혼자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헤어 디자이너분이 여러 분 계시다 그러면 각각을 다 올릴 수 있어요. 상당히 미용실에는 커스터마이징, 다시 말해서 무료로 맞춤되어 있는 이런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미용실은 플레이스를 세팅 안 한다. 이건 상당히 영업에 대한 어떤 자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거의 90%가 넘어요. 미용실을 쳤을 때 블로그 리뷰도 많고 뭐 영수증 리뷰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도 120장까지 올리고 디자이너 별로도 다양한 사진을 올리고,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미 미용실 매출이 엄청난 분들이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얼마나 돈을 많이 주면 저렇게 잘할까? 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미용실을 창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플레이스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격을 엉뚱하게 쓰시면 안 돼요. 예전 가격을 썼거나 이제 낚시라는 표현을 써요. 미용실에 예를 들어 커트를 원장님 커트 5만 원, 근데 일반 그 헤어 디자이너 커트 뭐 2만 원 이러고 갔는데 원장님 커트가 옛날 가격이 5만 원이고요. 지금 뭐 7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자릅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커트하고 다시 안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 중에 그냥 열받아서 나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올리는 정보는 현재 시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고객으로 하여금 훨씬 더 큰 신뢰를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뭐 시간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용실에 관련된 서비스 품목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을 하는지, 웨딩을 하는지, 남성 전문 뭐 바버샵인지, 아니면 유아 전용 의자가 있는지, 네일 케어는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런 걸 세팅하다가 좀 머리 아프면 어떻게 얘기하죠? 나 지금 안 할 거야, 나 다음에 할 거야 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꼼꼼하게 다 클릭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넣어놓을수록 어때요? 고객들이 우리 미용실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안내가 많을수록 훨씬 많은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타일리스트의 프로필 이미지도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서비스 실명제처럼 어느 선생님이다 라는 거를 다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뭐냐면,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의 뽀샵이 필요할까요? 하셔야죠. 왜냐면 실제로 처음 고객이 만나는 사진이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도 조금 신경 써서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용실 분야의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대부분 큰 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로고나 아니면은 우리 히스토리를 하나 롤링 배너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대표 원장님이 있고 각 헤어 디자이너별로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비싸면 3000만 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는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제로입니다.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나의 노력만 잘 들인다라고 해도 굉장히 근사하고 규모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좀 잘 찍으시고 강점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디자이너분들한테 좀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프로필 경력을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뭐 박준미장에서 얼마, 뭐 또는 어디 은하미용실에서 몇 년, 프랑스 무슨 학교에서, 또는 뭐 정화미용학교에서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쓰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이러이러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하고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고객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소개글을 조금 꼼꼼히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이게 좀 중요한데, 스타일에 관련된 시술 사진을 넣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애쉬 계열의 염색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애쉬 그레이다, 애쉬 브라운이다, 애쉬 퍼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애쉬 계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 시술에 관련된 상세 설명도 중요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샴푸를 쓰고 어떤 염색약 아베다를 쓴다, 뭐 시슬리를 쓴다, 뭐를 한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적어줄수록 고객이 우리 미용실에 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고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우리 매장을 소개하는 글을 뭐 18자 이내로 써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매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카피 같은 걸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우리는 뭐 25년 경력에 또는 우리는 뭐 2030을 타겟으로 한 뭐 이런 어떤 뭐 또는 염색 전문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고 찾아오는 길은 자가 대중교통, 도보 등을 아주 쉽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몇 미터에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지 등록이라는 부분에 수많은 사진을 입력할 수 있어요. 보통 플레이스는 업종 상관없이 120개 정도 기본 사진을 올리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스타일링한 사진들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이 했는데 이 머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막 올려 원장님 거를. 근데 이 사진 5년 됐어요. 5년 된 사진이 현재 스타일링과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 시즌의 염색 컬러는 뭐죠?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연예인 스타일, 예를 들어 남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투블럭이 유행이다라고 하면 현재 유행하는 지금의 스타일을 올려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미용실에 오면 이 미용실의 플레이스만 봐도 현재 머리의 트렌드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네이버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이버 예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이버로 예약하고 오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이런 것도 좋고요. 예약을 하게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로 예약한 고객이 언제 온다라는 예약 스케줄에 따라서 제 매출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전화로 예약했을 때 그 시간을 뺀 나머지만 예약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세요. 이 온라인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먼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고객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잘 활용할 건지 전화 예약을 잘 활용할 건지는 적절하게 잘 여러분이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네이버는 무료로 하는 서비스 중에 새로 오픈했어요 라는 란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고 90일 동안은 상위 노출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90일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참고로 상호를 정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지역명이 앞에 들어가면 플레이스에선 상위 노출이 돼요. 그리고 지역명이 상호에도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주소에도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미용실을 소개하는 소개글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명이 들어가면 서촌 미용실을 썼을 때 서초 이가자 미용실이라는 상호명에 서초동에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키워드 때문에라도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영수증 리뷰나 일반 리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미용실 중에 브랜드 미용실들은 대부분 어떤 걸 해요? 기자단을 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0개씩 뭐를 만들어요? 블로그를 쓰게 해요. 아니면 체험단을 쓰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미용실이 아니고 만약에 혼자 하는 미용실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는 없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창업하는 사장님들 특히 1인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 2인 이하를 하는 경우는 특별히 돈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최신의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과 소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구매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인 미용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가장 좋은 게 벤치마킹이에요. 잘된 데를 따라하는 게 1번이에요. 우리는 2위 전략만 해도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돼 있는 미용실 들어가 보시고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게 가장 좋고, 대신에 저희가 헤어 디자이너 숫자도 적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도 적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미용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들을 이렇게 콕콕 모아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녹여서 만약에 미용실 창업한다라고 하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용실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만 잘해도 매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